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라이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을 뭐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조금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수정 어린이 공원에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커다랗게 메스를 올린 다음에 그 가운데를 파서 이렇게 남겨진 경사면을 따라서 뭐 앰피티어터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도 넣고 계단 같은 것들도 넣고 가운데는 이렇게 마운딩도 만들고 그런 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대상지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좀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에 이런 좀 그 곡선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다 완성이 된 건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 완성이 될 공원의 프레임워크만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크고 작은 마운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딱 잘려진 것 같은 어떤 이런 마운딩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어떤 포켓, 주머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을 위한 그런 어린이 놀이 시설 같은 것들을 세워질 거고, 여기는 이런 경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좀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약간 앰피티어터 같은, 약간 놀청극장 같은 앉은 벽들이 또 여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는 좀 어떤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시설들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페이빙, 이런 바닥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솔리드하게 처리가 됐지만 여기다가 어떤 패턴을 다음 시간까지 좀 넣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오늘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냐면은 공원의 프레임work만 지금 딱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뭐 이런 식의 어떤 유선형 곡선으로 처음에 작업이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동선의 센터 라인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센터 라인을 좌우로 옵셋을 해서 동선을 만든 다음에 동선과 동선이 남는 이런 공원, 이런 공간을 어떤 잔디 광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앰피티어터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마운딩이 들어가는 어떤 녹지로 만들기도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유선형의 동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라이노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계속해서 설계를 할 때 라이노에서 직접적으로 먼저 바로바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방법은 저는 절대 추천을 드리지는 않지만 손으로 그리고 일단 손으로 그려서 이거를 라이노나 뭐 캐드 같은 데로 불러와서 트레이싱하는 그 작업을 거칠 거잖아요. 그 트레이싱하는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핸드 드로잉 그 손으로 그린 선을 기계의 손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센터 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옵셋 시키는 경우가 가장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동선을 그리는 과정을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마운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네트워크 서피스를 통해서 어떤 그 피겨를 만드는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거는 그 저번 학기에 많이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간혹 하는 질문을 들으면은 좀 라이노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조금 그렇게는 했지만 요번 시간부터도 조금은 제가 하고 하는 어떤 그 명령어라든지 약간 동작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오브젝트 같은 경우 이런 어떤 그 어떤 유선형의 곡선형의 어떤 이런 그 블록블록 나와 있는 이런 마운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 3D 모델링 태스크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3D 모델링 태스크가 있겠지만 뭐 공원을 구성하는 뭐 시설물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이런 마운딩부터 시작해서 뭐 다리와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것들을 다 3D로 만들어야 하는데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을 해서 마운딩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드렸듯이 동선을 그리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하고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을 해서 이런 형식의, 이런 형태의 마운딩을 만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될 파일은 뭐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에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해서 레이어를 하나 더해 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 레이어 하나 만들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센터 라인을 그리고 그것을 옵셋을 시켜서 동선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들의 색깔을 조금 구분을 시킬게요. 예,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또 필요한 게 요 라인, 그 대상지 바운더리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상지 바운더리 라인을 추출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듀플리케이트 엣지와 듀플리케이트 보더라는 방법이 있어요. 듀플리케이트 엣지는 서페이스에서 어떤 커브를 추출하고 싶을 때, 서페이스에서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커브를 추출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모서리만 커브로 추출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것만 커브로 추출이 되고 커브가 추출이 됐죠? 까맣게 보이시죠?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보더는 선택한 면의 모든 모서리가 다 커브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로 추출이 됐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추출이 됐는데 얘는 필요가 없죠. 얘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라인 레이어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얘네는 다 잠가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동선을 그려볼게요. 센터 라인을 먼저 그릴 건데 센터 라인을 그릴 때는 요거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커브를 그리는 얘 있죠? 얘를 통해서 그릴 거예요. 일단은 3m짜리 동선을 그려볼 겁니다. 3m짜리 동선을 그릴 건데 3m짜리 동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센터 라인을 그려서 3m짜리 동선을 만들려면 센터 라인을 먼저 그리고 양옆으로 양옆으로 1.5m, 1.5m씩 옵셋을 하면 되겠죠. 그 전에 일단 사이드워크를 한 1.5m, 1.5m 옵셋을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런 공성 그릴 때 한 번에 쫙 그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과제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런 걸 좀, 어, 잘 그리길 추천을 드려요. 그냥 대충 막 그리지 마시고. 사실 제가 그래서 과제를 평가를 할 때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이해해서 지켰는지 위주로 보지만,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제 기준에 완전히 테크니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도 삐뿔짜리고 쟤도 삐뿔짜리 같을 때, 이런 어떤 미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써서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예,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치사하지만 좀 점수를 좀 받는 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여서 컴퓨터 툴을 배우는 게 주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설계를 잘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라인을 뭐 1.5m, 1.5m씩 액세스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선의 아웃라인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센터 라인을 일성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에서 지금 긋고 있는 동선은 3m짜리 동선으로 안 그리고 3m짜리 동선으로 그렸는데 여기서는 1.5m짜리 동선으로 그릴게요. 3m짜리 동선은 이거 하나만 있는 걸로 하고 1.5m짜리 동선으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은 이렇게만 해놓고 네. 방금 요런 거 같은 부분들 센터 라인이 스무스하게 딱 만나는지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1.5m 폭의 동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0.75, 0.75씩 옵셋을 하면 되겠죠. 0.75, 0.75 옵셋을 했더니 지금 이게 동선의 아웃라인이잖아요. 초록색이 지금 동선의 아웃라인인데 이런 식으로 킹크가 생겨요.
보시다시피 지금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식의 굉장히 매끄럽고 스무트한 매끄러운 라인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예, 싹 이렇게 유려하게 빠진 동선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식의 킹크, 모서리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점이 이 동선이 출발하는 지점이 0.75 그러니까 3m짜리 폭의 센터 라인과 정확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3m짜리 폭의 센터 라인에서 0.75m 떨어져 있어야 0.75m 떨어져 있어야 3m짜리 동선의 엣지와 3m짜리 동선의 어, 외부 라인과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말로 설명하니까 더 힘든데 그냥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쪽 방향으로 0.7을 올리고 이쪽에 센터 라인도 이쪽 0.7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0.7을 옵셋하면은 딱 만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만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도 저는 사실 좀 되게 한 못 넘겨서 이런 부분도 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커다란 프레임워크는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라인이 또 있었고요. 이런 라인이 있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리길 이 라인을 기점으로 이 동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은 이제 그 앰피티어터 노천극장에 거동했고 노천극장을 설계할 거라고 했고 왼쪽은 이제 잔디 광장 같은 거 작은 잔디 광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폭이 1.5m짜리였거든요. 예, 1.5m짜리의 폭은 마찬가지로 3m짜리 동선의 센터 라인에서 0.75 떨어져 있어야겠죠. 0.75 이렇게 하고 얘를 0.75씩 없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라인들이 있습니까? 뭐 이런 자잘한 동선들은 1m짜리 폭의 동선들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m 폭의 동선, 1m 폭의 1m 폭은 그거잖아요. 그 0.5m씩 옵셋이 되겠죠? 0.5, 0.5씩 옵셋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센터라인과 센터라인이 제가 컨트롤 포인트를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라인과 센터라인이 최대한 부드럽게 만날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정도로 1m짜리 동선을 위한 센터라인을 그렸으면은 또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굉장히 두꺼운 3m짜리 동선의 센터라인과 1m짜리 동선의 센터라인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1m짜리 동선의 아웃라인이 3m짜리 동선의 아웃라인과 정확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시죠. 1m짜리 동선에 1m짜리 동선 센터라인의 시작점이 어, 이 센터라인에서 어, 이 센터라인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야 돼? 1.5m 떨어졌으면 되나? 1m 떨어졌으면 되나? 1m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옵셋을 했을 때 0.5 옵셋을 했을 때 아웃라인이 정확히 딱 맞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얘랑 죄송합니다. 얘를 좀 둥글려야겠네 지금. 예. 필렛을 써서 예. 필렛을 써서 5m 레디우스 5m 정도에서 좀 둥글리고요. 얘도 한 5m 예. 정도에서 둥글렸고 얘도 5m 예. 얘는 한 2m나 1m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두 올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를 좀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아웃라인과 정확하게 만나게 하려면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센터 라인을 0.5, 센터 라인의 시작점을 0.5 정도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정확하게 0.5 옮겨준 다음에 0.5m 옵셋, 0.5m 옵셋 했을 때 이런 끝지점이 예, 정확하게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0.5m, 0.5m 쪽으로 옮기고 얘도 0.5m 옮기고 나니까 이거 떨어졌네.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0.25 옮겨야 되나? 0.25 왜 0.25 옮겼는지 아시죠? 왜냐면은 얘가 0.5가 돼야 돼서 그런 거잖아요. 0.5 이렇게 옵셋했더니 이런 부분이 다 스무스하게 만나죠. 얘를 좀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 이렇게까지 일단 보시면은 동선의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아웃라인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를 좀 제가 했던 것보다는 좀 좁아진 것 같은데 주머니를 몇 개 만들었었죠. 주머니. 이들이 노래할 수 있는 조그만한 컵 같은 거. 그렇죠. 뭐 대략적으로 이런 한, 음, 올게닉한 예, 주머니 같은 공간에 있는 여기와 여기가 딱 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예, 붙이게 여기도 살짝 붙이게 이렇게 붙이게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뭐 한 0.75 정도 옵셋 정도 옵셋을 했더니 이런 약간 보기 싫은 선들이 나왔는데 얘는
뭐 레디우스 한 이 정도로 필렛, 레디우스 1 해야 되나? 근데 레디우스 0.8 이런 뭐 보기 싫은 약간 좀 예, 좀 뭐라 그래야지? 딱 의도치 않게 접힌 선 같은 것들을 필렛을 통해서 좀 없애주고 이런 부분들은 뭐 트림을 해서 일단 뭐 이거는 한 선이기 때문에 다른 선을 만들어야 트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선을 만들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필렛 이런 뾰족뾰족한 선들을 필렛을 해주려고 하는데 필렛 하시고 레디오스를 뭐한 0.5 정도 로 주신 다음에 이 트림을 키는 거랑 키지 않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트림을 일단 키고 필렛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었던 선들이 다 없어지고 자동으로 이 그 필렛된 것만 남는데 트림을 끄고 이런 식으로 이런 선문들을 필렛을 해주면은 이런 애들이 다 남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 의도에 따라서 이런 애들을 남기면 좋을 때가 있고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남기고 필렛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것들을 특징으로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어떤 그 흔적들, 직선적인 흔적들을 다 남기고 필렛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선들을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센터라인을 끄고요. 네, 센터라인을 끄고 이런 애들은 트림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레디우스 1로 트림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0.5 해줄게요. 0.8, 0.8. 1? 뭐 0.5. 상관없는 것 같아요. 좀, 0.5. 죄송합니다. 0.5. 예. 이거를 근데 그렇게까지 뭐 제가 하는 대로 수치를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지키지도 않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 이 부분은 안 이쁘니까 일단 없애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로 한번 레디우스 이 정도로 트림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랬더라? 요 부분, 요 부분이 좀 그 노천극장 있는 부분, 노천극장 만든다 그랬던 거, 요 부분이 좀 너무 작아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뭐 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예, 평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이 라인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도록.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필렛된 라인 끝나는 지점. 예.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필렛된 라인 끝나는 지점 끝나고 그리고 다양하게 요 라인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보면은 지금 약간 그 컨트롤 포인트 두 개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컨트롤 포인트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테크니컬하게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선이 좀 찌글찌글해져서 예쁘지 않게 된다는 뭐 그런 단점이 있고 반대로 컨트롤 포인트가 적을 때에는 곡선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가기는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그 그리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그 라인을 가게 하는 데에는 너무 적은 수의 컨트롤 포인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비스듬히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로테이트 3D를 썼어요. 로테이트 3D가 뭐냐면은 일단 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뭘 위한 축이냐면은 로테이트 3D를 위한 축입니다. 로테이트 3D는 프로젝트가 켜져 있으면 안 되고 프로젝트를 끈 상태에서 로테이트 3D라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스타트 오브 로테이션 엑시스라고 나오죠. 찍으면은 엔드 오브 로테이션 엑시스 나오잖아요. 예. 로테이션 축을 방금 그려준 거예요. 예, 방금 직선을 그려준 거고. 아, 그걸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올려야 할지 좀 찍어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올려야 할지는 대략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2m 정도? 예, 포인트를 하나 찍고 얘를 2m 들어 올렸어요. 지금 2m 정도 들어 올렸습니다. 2m 들어 올리는 이 포인트를 그러면 다시 얘를 잡고 로테이트 3D 그 다음에 축 정하고 그 다음에 예, 레퍼런스 포인트 첫 번째 레퍼런스 포인트 이렇게 찍었으면은 이 상황을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입체적으로 로테이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2m 높이에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뒀으니까 두 번째 레퍼런스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 찍어주면 돼요. 스냅이 걸리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라인 색이랑 또 배경색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어느 정도 예, 그 동선 그리고 동선과 동선 사이에 남는 공간들을 대략적으로는 예,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 거예요. 네트워크 서피스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라인이 기본적으로 그거 말고 굉장히 어떤 변형된 형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의 라인을 일단 그리고 그 두 개의 라인을 잇는 선분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서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두 개의 라인의 끝 지점은 정확하게 만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만나고 있지 않네. 그러면 얘를 스플릿 해주면은 예, 이 꼬다리 영역이 다 나눠지면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만날 것 같죠? 예, 스플릿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됐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이제 서피스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린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린 중에서도 잔디 레이어는 또 따로 만들어줄게요. 얘는 아마 잔디 재질이 될 것 같으니까. 가장 밑 바닥판을 좀 만들어줄까요? 가장 밑 바닥판. 요 라인을 그 플래너 서피스 하면 되겠죠? 예. 음, 얘는 잠가줄게요 지금. 네. 마찬가지로 지금 요 라인을 제가 추출을 하고 싶거든요. 추출이 아니라 요 라인을 쓰고 싶거든요. 예, 근데 라인이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럴 경우에 또 스플릿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예, 필요한 부분만 조인을 해서 가져가고요. 예,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었고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선 정리를. 그러면은 잠시만요. 라인을 전체로 선택을 해서요. 예, 컨트롤 C를 해서요. 필요한 라인만 남기고 필요한 라인만 남기고 필요 없는 라인들을 좀 다 지운 그런 새로운 파일로 좀 옮겨서 이제 마운딩만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새 파일에다가 이런 라인만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예. 우리 지금 그 마운딩을 만들 거예요. 예, 마운딩을 만들 거니까 마운딩을 만드는데 필요 없어 보이는 모든 라인은 여기서 트림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잔디니까 마운딩으로 만들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얘만 빼고 일단 조인을 해보세요. 조인. 왜 조인을 할 거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선을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눌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들을 일단 조인. 조인이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줌인을 해서 보시면은 예, 이상하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겉보기에는 다 잘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이따가 스플릿을 막 하고 그러면은 뭐 약간 좀 이상한 꼬임이 원래는 있었던 거로 밝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아까 말씀을 드린 방향으로 스플릿을 해주기 위해서 예, 우리 지금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이런 마운딩을 만들려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여러 개의 마운딩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마운딩이 될
오브젝트의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많이 해주거든요. 예. 한번 일단 예, 보세요. 일단 뭐, 얘네들을 이 방향으로 스플릿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뭐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요것 따로 요것 따로 나뉠 수 있도록 요것 따로 요것 따로 나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스플릿을 하려고 이런 라인들을 한꺼번에 그냥 그린 겁니다. 하나씩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스플릿 커맨드를 치시고 어 스플릿대로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이걸 다 선택을 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예, 방금 그린 예선. 이걸 선택을 하시고 패스. 누르시면은 잘 됐으려나? 네, 이런 식으로. 네. 플릿이 얘가 좀 이상하게 됐네. 예, 얘도 좀 이상하게 됐고. 네. 예, 보면은 뭐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붙여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그냥 이 포인트를 옮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방식처럼 트림을 해줘도 되고요. 예. 주민 해서 트림을 해줘도 되고요. 된 것 같죠? 그러면은 새로운 레이어에다가 선분과 선분을 잇는 네, 입체 값을 가질 커브를 그려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커브를 그리는데 지금 탑뷰에서만 긋고 있죠. 탑뷰에서 그릴 때 가운데 하나씩 컨트롤 포인트가 찍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가운데 컨트롤 포인트가 찍히도록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를 모두 선택을 해서 컨트롤 10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키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그거 하시고 퍼스펙티브 뷰나 아니면은 뭐 라이트 뷰, 프론트 뷰 이런 데로 가셔서 한 1m 정도 한번 올려주세요. 예. 라이트 뷰나 프론트 뷰에서 올릴 거면은 F8 꼭 키시고 한 1m 정도 올리고 클릭 하시면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충분히 올라가 있다 싶은 애들은 뭐 그만 올리시고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싶은 애들은 좀 내리셔도 되고요. 충분치 않은 애들 보시고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어떤 1m 정도씩 예, 보시고 충분치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큰 마운틴 같은 경우 그런 애들은 더 높이셔도 되고요. 예, 1m씩 더 높였거든요. 좀 너무 볼록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으로 마운딩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어떤 약간은 복잡한 형태의 마운딩이 없어서 예를 들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지금 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하나씩만 들어가게 되는 단순한 마운딩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선이 뭐 예를 들면 뭐 세 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세 개 들어가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예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한번 쳐볼게요. 마운, 마운드 레이어를 하나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네트워크 서페이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예, 문제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것 같지 않고
얘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일단 한꺼번에 좀 해놓고 뭐, 우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얘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수정을 좀 해주세요. 요거를 수정을 하는 방법은 마운딩의 높이가 조금 높게 됐던 것 같고요. 어,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직각으로 딱 떨어졌잖아요. 자연스러운 마운딩 모양이 아니라. 그럴 때는 요 선, 네, 요거 저번 시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 이용자가 클릭을 하는 곳으로 강제해서 커브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예, 뭐 그런 커맨드거든요. 뭐 인터폴레이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뭐 요거를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하는 곳으로 커브가 무조건 지나가도록 예, 이렇게 된 커브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해주시면은 뭐 조금 스무스해진 것 같아요. 조금 너무 볼록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높이의 마운팅들을 만들었고요.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C 해서 작업하고 있던 곳으로 가서 복구. 그 다음에 얘는 만들다 말았네. 예, 아까 여기서 마저 만들면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또 네트워크 서피스를 해야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얘도 조회를 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예, 선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피스로 연결을 이렇게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페이빙 라인은 뭐 자르는 것까지만 오늘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페이빙 라인에 들어가 있었던 서피스를 선택을, 어, 페이빙, 얘를 뭐 라인으로 다, 자를 거예요, 지금. 예, 뭐 너무 쉽죠? 스플릿 하신 다음에 잘린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가 이 라인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면은, 잘렸죠? 여기 안 잘렸죠? 이게 안 잘렸어요. 너무 겹치는 면이 많으면 잘 안 잘리기도 하더라고요. 음, 요거는 한 면이라서 안 잘리는 거구나.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됐고요. 예. 잔디로 바꿔주고, 예. 그리고, 또 페이빙 아래에 새로운 레이어들을 좀 만들어서요. 하나는 뭐, 모래, 샌드, 버트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모래라고 해도 되고, 있는 뭐, 그리고 얘는, 어, 페이빙 1. 페이빙을 아마 오늘은 그렇게 하진 않을 테지만 여러 개의 페이빙을 쓸 거거든요. 여러 개 포장을 쓸 거거든요. 예, 여러 개 포장 재질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좀 입혀줄게요. 뭐 재질 입히는 거는 쉽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계속 하셨으니까 여기 원래 있던 재질을 써도 되고요. 샌드 레이어, 러버도 원래 있던 거, 노란색, 노란색. 그리고 음, 조금 짙은 쉐이드의 녹색을 한번 입혀볼게요. 마운딩에는 여러 개 중에 뭐 이거 아티피셜 글래스 유 예, 좀 진한 거.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밝은 애로 잔디 같은 경우는 좀 밝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랜더 들어보면은 얘가 마운딩으로 가요.
바운딩으로 레이어를 옮겨줘야겠네. 그린으로 레이어를 옮겨줘야겠네. 아니면은 뭐 이 마운드의 재질을 아까 걔로 하면 되지. 글쎄요. 하면은 뭐 이 정도까지. 네. 얘는 뭐 샌드로 바꿔줄까? 네. 하나는 샌드로 하고 하나는 뭐 이런 노란 러버로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재질 지정 그리고 바닥 포장 패턴을 어떻게 조금 더 섬세해 보이게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뭐 그 머테리얼 크기 바꿔주는 거, 요거 다 잘 하실 수 있죠? 예. 일단 지금 그냥 귀찮으니까 전체 선택을 했고요. 음, 박스 매핑 적용을 해서 이렇게 깨져. 예. 아까 이렇게 보면 깨지더라고요. 얘를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000 포인트로 가져가면 예, 오류가 없어지죠. 깨지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됐네. 이런 거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좀 이상하게. 이런 거 인터폴라레이 커브로 할 수가 있죠. 인터폴라레이 커브. 예,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 그리고 입체적으로 지나가는 선분을 만나는 뭐 이런 선을 하나 긋고 예,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재질 관련된 오류는 뭐또 멀쩡하네. 지금 들어오는 거 멀쩡하네. 어쨌든 요런 좀 알 수 없는 오류 사항 같은 것들은 좀 그 최종적으로 수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한 요 정도까지 다 완성을 하셔서 레이어 창에 켜진 스크린샷 예, JPG 파일 하나 그리고 라이너 3DM 파일 하나를 그렇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예, 그 뭐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럼 다들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